종목장세 대응방법을 누가 아까 물어보셨어요. 저 우리 그 주린이 형님이신 것 같은데 요거 먼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SGC 에너지를 봤으니까 그걸 이어가지고 종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한 놈이 오르면은 2등, 3등, 4등, 5등 막 올라가면서 요만큼 갈 거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죠? 늦게 잡아도 먹을 게 있던 장이었어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년에는 유동성 장세라고 불렀죠. 유동성 장세가 뭐예요? 돈이 넘치고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다들 미쳐 날뛰고 약간 파티를 즐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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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쿵딴 쿵딴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예림이 급해 봐봐 그런데 아직 패보지마 아직 패보지마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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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 급해 보지마 이씨 계속 놀아 이씨 이러면서 아이 그 패는 나중에 까시고 지금은 계속 뭔가 우리가 놀 때인데 뭔 패를 까 이씨 일단 마셔 일단 적셔 이럴 때였고 지금은 뭡니까 뭔가 아주 그 돈이 그 쪼들리는 상황이야. 예림이 급해 봐봐 이러면 바로 바로 짜야 돼.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요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우리 여의도 형들이 말을 붙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누구나 먹는 장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먹어본 놈만 먹는 장이에요. 솔직히 저는 지금 장이 오히려 훨씬 쉬워요. 그리고는 보통 여의도에 있는 형들 혹은 주식을 좀 오래 했다는 형들은 지금 장이 훨씬 쉬워. 왜 쉽냐? 계속 이러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침 태피셜에서 주식시장 80%가 지금 같은 횡보장이다라고 했는데 그쵸? 나만 겪어봐서 지금처럼 정고점 찍으면 밟고 떨어지면 사고해야 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사과를 만약에 가락시장 가서 사과를 샀어.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가락시장에서 사과를 샀어. 그리고 내가 강남 가가지고 그 우리 다마스 뒤에다가 포토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에포 왔습니다. 에포 하나에 1,500원 이러고 팔 거 아니야. 왜? 내가 1,000원에 떼왔으니까. 그러면 1,000원에 떼온 걸 1,500원에 판다? 그러면 내가 500원을 버는 건데 하루에 내가 사과를 몇 개 정도 팔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떼오는 시간, 기름값, 밥 먹는 돈, 그지? 그리고는 내가 뭐 팔아서 남아있는 거를 그 사과 주스로 갖다가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걸 대충 계산기를 돌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떡볶이 마찬가지야. 떡 얼마, 고추장 얼마, 국물 얼마, 오뎅 얼마, 꽃게도 넣어야 되고, 그지? 꽃게 안 넣었나? 꽃게는 오뎅탕에. 요런 걸 보실 때 내가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볶국을 갖다 파는데 요리사 고용 비용, 뽁 사오는 비용, 무 사고 미나리 사고 그러면서 내가 임대료까지 해가지고 볶국을 한 그릇에 2만원을 팔아야지 내가 남는다. 나는 계산이 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표 가격을 정하셔야 돼. 매도 가격.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기업 분석 어렵지. 근데 딱 하나야. 대충 봤을 때 요 가격을 내가 얼마나 잘 결정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니 떡볶이 장사해봐 그러면은 상가 임대료가 얼마고 떡은 어디서 사와야 되고 모르거든.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석합니까? 재무제표 분석하죠. 그리고는 무엇을 분석합니까? 앞으로 얘가 성장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요게 재밌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장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룰을 하나 찾아놓으면 그걸로 복사 계속 반복해서 복사할 수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지. 대신에 주식은 앉아서 할 수 있지. 집안에서 누워서 할 수 있지. 그리고 시드가 작아도 할 수 있죠. 장사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구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사람들 관리하고 저 뭐 떡볶이 떼온다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떡볶이 못 줘요 이래버리면 아 왜 그래요 막 이러고 할 게 많잖아. 손님들 와서 고객들 진상 부리고 이 떡볶이에 머리카락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아이씨 이러면서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주식은 그냥 집에서 그냥 샀다가 팔았다가 뭐 영화 보다가 게임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식이 노동이 없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주식판 들어와서 계신 분들은 불로소득 절대 아니라 그러거든. 다른 사람들은 몸이 힘들어. 대신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빠져. 머리가 빠져 진짜로.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이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진입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는 그리고는 벌었던 돈을 다 까먹고는 요때 나가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내 주식 하지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럴걸.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재작년에 내 친구들이 돈 많이 벌었다 해서 작년에 내가 좀 들어와가지고 돈 조금 만지긴 했는데 이거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지금 번 돈도 날리게 생겼어. 더 날리기 전에 떠나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근데 요런 관점에서 종목 장세가 뭔지 원인과 결과만 아시면은 그럼 이게 이해가 싹 돼.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여기서 요거를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여기까지 왔을 때도 남들이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도 내가 샀더니 더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요 정도 갈만한 친구를 여기서 보통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뉴스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매수를 눌렀는데 떨어져. 매수를 눌렀는데 떨어져. 야, 그러고는 야, 이거 뚫으면은 내가 손절해야지 그러는데 깔짝 하다가 딱 올라. 야, 이거 물 탈 걸 하고는 내 평단쯤 와가지고 깔짝 하다 딱 떨어져. 그러면은 응? 빡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진입하면 피를 보는 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종목들이 주가들이 진짜 빡치게 움직여.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하는데 안 떨어져.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데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 여기서 팔긴 아까운데 하는데 거기서 안 가. 모든 사람이 이걸 겪어요. 저도 그걸 겪었고 결국에는 요것을 파회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좋은 놈에서 대충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시면 흐름이 있잖아. 옆으로 가든 올라가든.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리노공업 이런 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좋은 종목 골라놓고 리노공업 보시면 일봉 보시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주봉 보시면은 요렇게 갑니다. 대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빠지면 분할 매수해요.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갑니다. 지수 좋으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관련된 뉴스 나오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 안 좋으면 같이 떨어지고 섹터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뭐예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떨어질 때마다. 오르면은 계속 사는 것도 좋아. 대신에 평단을 넘겼다. 3%, 5%, 7%, 10% 가면은 분할 매도. 계속 내가 나의 속도와 맞는 기업을 찾아놓고는 분할 매수했다가 분할 매도했다가 계속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뭐 좋다라는 종목 중에서 DB하이텍 있습니다. 파운드리 하는 종목이죠. 7만원대예요.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주봉 보시면은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결국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은 결국 평단은 대충 이 어디에 한 7만원 어디에 잡힐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다 종목만 몇십 개 키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줄이셔야 돼요. 딱 압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은 사놓고는 올라가겠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이 늘어나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내가 요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매수 하는데 종목이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내가 사다 보니까 한 종목이 한 500만 원이 넘어가. 그럼 이거 뭡니까? 아예 더 사면은 아닐 것 같은데 하고는 쓱 돌아봤더니 요런 게 또 보여. 그러니까 매수 눌렀는데 아니 슈바 얘네도 이렇게 가. 근데 얘도 500이 넘어. 언젠가는 오겠지 이러면서 계속 이런 거죠. 뭐 얘는 가겠지 이러는데 아니 사다 보니까 얘 더 떨어지고 사다 보니까 얘 더 떨어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자꾸 종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저점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정해놓고 박스권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러고는 떨어지면 더 사야 돼요. 이걸 더 살 수 있는 가장 큰 목적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처음 살 때 팔 가격을 정해야지. 그러면 이게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얼마가 됐든 더 떨어지면은 요만큼 먹을 거 이만큼 먹겠네가 되잖아. 이거 더 사는 거죠. 중간에 사다가 멈추게 된다니까. 나는 여기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네. 그럼 더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더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도 너무 급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이닉스 말씀드리는데 저 하이닉스 하루에 많이 사야 10주예요. 하루에 많이 사야. 그리고는 계속 삽니다. 매일 삽니다. 아니면 격일로 사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시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월급 받는 친구들한테는 야 많이 말고 일주일에 한 주씩만 사. 일주일에 한 주 사면은 이게 그거 한 달 사봤자 50만 원 겨우 채울 수 있는 거 그거 뭐 사서 뭐하노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2달, 3달, 4달 횡보해버리면은 한 달 사면 50인데 2달 사면은 100이고요. 4달 사면 200이에요. 매일 사잖아. 50만원씩 사면 한 달 사면 1000이고요. 2달 사면 2000이고요. 4달 사면 4000이에요. 형님들 잘 생각하세요. 50만원씩 하루에 사잖아. 매일 사면은 1000만원이에요. 한 달 동안. 뭘 한 달 동안 사놓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사야 돼. 그래야 이렇게 흔들리든 평단이 요렇게 맞춰져요. 중간으로 평단이 요렇게 맞춰진다고. 보통은 이렇게 사다가 멈추니까 평단이 여기 있잖아. 내 평단이 안 오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더 길게 보면서 더 크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있는 종목을 꾸준히 모으시는 게 오히려 장기로 보면은 돈을 더 법니다. 매일 사면 올라도 사냐? 저는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그러면은 종목을 본인이 뚝까패는 라인을 정하셔야 돼. 제가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은 일봉 볼게요. 여기 있죠. 지금 타겟 어디 잡고 들어가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지금 타겟이 3개 정도 있어. 한 2-3개 정도? 근데 저는 매수를 언제부터 했냐? 매수를 전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계속 사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1-2% 플러스 마이너스야. 1차 타겟 어디? 여기 차트상으로 1차 타겟 여기, 2차 타겟 어디, 전 고점 여기, 3차 타겟 어디, 역사적 고점 15만원 위, 16만원 거기. 근데 목표는 여기지. 여기서 다 팔면 좋지. 여기까지 가냐? 못 가요. 당장 못 가. 대신에 어떻게 하냐? 사다 이쯤 오면은
던져야지. 30%가 됐든 50%가 됐든 이쯤 오면은 7, 80% 던져야지. 바로 못 가는데 이 확률이 낮은데. 그리고는 뭐예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더 사는 거야. 그래서 뚜까 패는 라인을 정하셔야 된다. 저는 뚜까 패는 라인을 요 정도로 정해놓은 거죠. 여기선 산다. 본인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에서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라인에서. 그리고 특히 요럴 때 사람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경기 방어주 이러면서 은행, 통신. 저는 여기다가 경기 방어로 반도체도 어차피 생필품이고요. 2차 전지도 생필품 될 거고요. 요런 앞으로 무조건 성장을 하던지 앞으로 꾸준한 숫자가 찍히는 친구들 중심으로 아니 뭐 음식료, 식음료 이런 거 테마주 말고 코카콜라 이런 거 아니 뭐 맥도날드 이런 거 스타벅스 이런 거 CJ 제일제당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 정해놓고 기간 동안 계속 매수를 하는 거지. 건설도 조금 저평가돼 있는 친구들은 살만하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아 우리가 테마주에서 단타 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하루 들어갔다 하루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 내일 상패되는 종목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근데 개인 투자자는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테마주인데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이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 KT, SKT 그죠? 아니면은 신한은행, 우리금융주주 이런 거 다 경기 방어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경기 방어주가 메인이 맞아. 그리고는 최근에는 반도체 좋았으니까 반도체 사자. 그리고 반도체도 올라가면 사면 안 되지. 제가 반도체 산다고 하기 전에 뭐 말씀드렸는데 SKC 말씀드렸잖아. SKC 오르니까 말씀 안 드리잖아. 간단해요. 오르면 안 본다. 오른 거에서 돈을 더 벌면 좋지. 근데 그거는 언제? 말 그대로 유동성이 좋을 때 올라가는 놈이 더 갈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종목 장세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유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유동성이 작은 동안은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한정적이에요. 돈이 한정적이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 내서 더 들어오고 집 팔고 또 들어오고 엄마 아빠 돈 빌려서 또 들어오고 계속 돈이 쏟아졌단 말이야.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그지? 담보대출 받고 신용 땡기고 이러면서 이자가 싸니까 돈이 계속 찍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동안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게 돈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런데 돈이 많아진다. 이 돈의 대출 소스 근원 소스가 뭐냐 그러면은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죠? 레버리지가 늘어납니다. 내가 말 그대로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유동성이 줄어든다며.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의 돈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섹터들이 있을 때 돈들이 어떻게 돼요? 일로 우 갔다가 얘 또 뜨면은 여기서 우 옮겨가고 얘 또 뜨면은 우 옮겨가고 얘 또 뜨면은 우 옮겨가는 거야. 옛날처럼 여기 돈을 남겨놓고 아니면은 여기서도 2차 3차로 들어오는 돈들이 지들끼리 여기 위에서 아싸리 자싸리 이러면서 놀고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느낌이에요? 테마도 그렇잖아. 우 올라가면 빠지고 우 올라가면 빠지고 우 올라가면 빠져. 마지막에 물린 형들만 어디 가요 형들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라고 부르는 것도 말 그대로 가면 떨어진다라는 걸 종목 장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고 올라갈 때는 뭐냐? 진짜 삼성전자가 실적이 막 나불 났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큰 계약 터졌다. 앞으로 얘 뭐 100조 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올라가겠지.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증설한다 그러면 올라가고. 아 올해 실적 작년보다 두 배 올라갑니다. 이러면 올라가고. 그가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점, 요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그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라고 되게 거창하게 부르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 올려놓으면은 무서워서 다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옳은 거 잡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에 무섭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한국화분 이런 거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실적 안 좋다 조선업 부러진다면은 또 노잼주 되고 또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어려운 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적을 베이스로 보시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리고는 테마를 보면은 테마는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 극단적으로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테마를 타도 으짜 으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으짜 돈이 많을 때는 아이 한 번만 더 가자 형들 한 번만 더 아이 재밌네 한 번만 더 이러면 갔는데 지금은 짜 한 번 더 갈까? 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적응 못하면은 피눈물 나는 거고요. 실적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우와! 이러고 올라갔는데 올해는 뭐예요?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상대로 나왔네요.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잘 나왔네요. 안 가. 옛날처럼 뭐 다음 분기 돈 더 잘 법니다. 다다음 분기 돈 더 잘 법니다. 5년 뒤에 돈 잘 법니다. 이런 거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어렵죠. 각도가 다 누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실적 성장도 작년 재작년에는 돈이 많이 풀리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많이 성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돈이 막 이렇게 좀 흔해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숫자가 잘 찍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작년만큼 돈이 많이 풀렸던 때가 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정말 실적이 예상보다 확실히 잘 나와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그대로 옆으로 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작년보다 확실히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유동성 장세보다 종목 장세에서는 말 그대로 돈을 풀 때보다 돈을 조금 땡겨갈 때, 금리를 올리는 동안은 정말로 시간을 녹여서 돈을 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정리도 안 되고 딱히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없고, 요럴 때는 특히 여의도 형들이 말을 어렵게 해요. 왜 말을 어렵게 하냐? 솔직히 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저도 한국화본 바닥에서 들고 있다가 정고점 딱 뚫고 다 팔았어. 또 떨어질까봐. 나 다 팔았다니까. 한국화본 농성화이팅 다 팔았어 나. 지금 투더문 더 가고 있는데 나 다 팔았다니까.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속이 쓰려. 아니 속이 쓰려. 나 여기서 다 팔았잖아. 여기서 13,350원에 다 팔았다니까. 나 지금 500원 더 갔어. 500원이 5%가 더 갔다고. 5%가 빡이 쳐요 안 쳐요? 네. 근데 보면은 이 전고점 뚫은 거거든. 일주일 만에 오르니까 야 이거면은 팔아야 되지 않냐고 판 거거든. 더 가니까 눈물이 나지. 속이 쓰립니다. 네. 근데 보통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 자리에서는 5대5란 말이야. 요런 자리는 5대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여기서 이게 5대5면은 애매한 거지. 야 이게 들어갈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야 너도. 나도 해성 DS 52층에 100주 매도해서 지금 70층 뚫쳐라.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좀 하다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내가 확실히 먹는 것만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큰 수익을 못 내요. 큰 수익을 낼 종목 확실히 정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뭐 떨어져도 뭐 더 사면 되고 안 팔면 되고 이런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뭐 성장했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만한 그런 걸 못 보여주니까, 야 나 대충 이거 요렇게 잘라먹고 요렇게 잘라먹는 친구였는데 이걸 뚫고 올라갔네, 이걸 뚫었네, 터치했네, 팔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뭘 또 먹어. 요걸 또 먹는 거거든. 그 던지고 났더니 더 가네. 속이 쓰려. 일부러 안 봐. 근데 나는 맨날 방송하니까. 사라는 방법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매도 안 하고 단기 투자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매도하는 편인데, 이런 손절 괜찮을까요? 단기 투자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저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단기에서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 그럼 내가 시나리오를 잘 짜야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내가 짠 시나리오가 맞는 시나리오면 돼요. 근데 내가 짠 시나리오가 틀린 시나리오면, 야 이거는 저는 요거는 조금, 단기는 시나리오 짜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것 때문에 많이 물려요. 단기는 퍼센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급이랑 그 다음에 이익, 요거만 보고 들어가셔야 손절을 잘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접근이 아니고 진짜 단타를 칠 때 아니면 스캘핑을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야 수급 들어왔다, 움직인다, 타당 요거거든. 단기는 시나리오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단기 투자는 무슨 시나리오예요? 단기는 기계 AI 매매인데. 단기는 기계 AI 매매예요. 사서 빠진 손절하는 거야. 사서 오르면 익절하는 거야. 대신에 그 자리만 잘 보고 들어가야죠. 시나리오는 오히려 반대로 중장기를 세우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나리오, 삼성전자 DDR5 시나리오, 삼성전자 P3 평택 공장 생산 시나리오, 조금 반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하는 법, 중장기 투자에서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손절하는 게 맞고요. 단기 투자에서는 차트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수급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잖아요. 저도 선물에서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게, 지수 투자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할 수 있지, 지수 투자는. 그러니까 저는 지수 선물은 이렇게 단타를 치는데, 조선 연말 보고 조정 오면 다시. 그냥 그게 중장기 시나리오지. 조선업종에 대해서 조선업종이 좋을 건 맞아.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올 거래. 그러면은 저가 매수 해놓고 오르면 팝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연말까지. 내년부터는 실적 돌아설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은 올라도 안 팝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게 중장기 시나리오에서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제가 한국화본을 판 것도 그거야. 얘는 조선업종인데, 조선업종이 지금 걱정되는 게 실적 발표를 버티냐라는 거거든요. 조선업종 실적 발표 때 이번에 손실 작살 날 거야. 왜? 철강 가격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지금 조선업종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럼 그 상황에서 아니 주가가 현대중공업 필두로 이렇게 올랐는데, 야 실적이 생각보다 어이구 야 이거 6개월은 기다려야겠는데 이러면은 떨어지겠지. 차익 실현. 단기로 요거 보고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해버리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럼 차익 실현의 단어 나왔을 때 내가 런치를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조선업종을 들고 있으면은. 저는 그래서 어차피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왔으니까 파는 거거든. 왜? 올라가도 언젠간 떨어질 거야. 여기가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조선업이 못 가고 세트가 못 가면 떨어질 거니까. 대신에 이런 시나리오를 중장기로 세우셔야죠. 안 오면은 뭔 사는 거야. 안 오면 딴 데 가서 놀아야 돼. 오면 그때 사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중장기 이렇게 손절을 잘하는
요런 손절에 대한 대응도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장이 어려운 이유가 요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업이 현중지도 같은 생각이세요. 거기는 배당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현대 오일뱅크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현대중공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중지 이름 바꿨죠. HD 현대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지. 지금이 종목 장세 대응 방법인데, 종목 장세에서 여유도 형들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합니다. 왜냐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그리고는 왜 떨어질지 몰라요. 아까 조선업 말씀드린 게, 조선업이 야 실적 발표 났는데 차익 실현해가지고 밀리면은, 근데 그때 안 밀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쯤 되면 털어야지, 이런 확률은 계산은 하되, 이거를 본인이 입 밖에 꺼내면 문제가 되는 게 네가 뭔 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의도 형들이 되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진짜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오해를 해서 오해로 인한 그 잘못된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면은, 그럼 이게 뭐야 돼요?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비자발적 장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목 장세에서 저는 항상 요겁니다. 좋은 종목 고르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종목을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기간의 두세 배를 분할 매수 기간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일주일 만에 돈 벌고 싶다, 2, 3주는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주일에 2% 먹으면 되지. 그래도 일주일에 2%가 2, 3주는 내가 분할 매수해야지 2%씩 3%씩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 주당 2% 먹으면 개쌉 부자 되는 거 아시죠? 주당 1% 먹어도 개쌉 부자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1%만 벌어야지 힘들어요. 왜? 매달 2% 벌면은 연애 30% 법니다. 매달 2%면 2%가 작은 게 아니야. 매주 2% 벌면은 연애 더블 날걸요. 진짜 빨리 부자 돼요. 매주 2% 내면 시드 만년이어도 쌉 부자 되나요? 됩니다. 왜? 매주 2% 성공하잖아. 그러면 1.02를 52승 해봐요. 얼마나 올라가냐?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잘 봐봐. 1.02 52주 2.8배야 1년 동안 수익률 180%예요 10,000원 가지고 하면 겨우 꼴랑 18,000원 버는 거 아니냐. 10년만 해봐라. 넘어간다. 작살나요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간에 두세 배를 분할 매수 기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신에 뭐 합니까? 요거는 기계적으로 하셔도 돼요. 매도를 짧게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프로 5% 7% 10% 이런 식으로도. 저는 7%를 좋아해가지고 7%대 좀 던지는 편인데, 매도를 짧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다른 거 떨어진 거 사면 되거든. 대신에 뭐야? 좋은 종목을 많이 알아야지. 반복이에요. 좋은 종목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는 얘 사고 올라가면 얘 팔고 대신에 이러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타이밍에 맞는 종목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 멘탈이나 사람마다 타이밍이 달라요. 이게 단타 치는 분들은 장투하라 그러면은 진짜 토해. 와 멀미난다 이러면서. 장투하는 분들한테 단타 치라 그러면 토해요. 너무 빨라요, 멀미나요 이러면서. 일주일 스윙 치는 사람한테 분기 스윙 종목 알려주면은 너무 답답하다 이래요. 본인의 타이밍을 잘 찾으셔야 돼요. 본인의 타이밍. 지금 내 타이밍에 맞는 종목을 잘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 초부터 신한주도 샀고요. 그리고는 작년도 고점에서도 못 팔았어요. 아직도 들고 있어. 1년 넘었어. 근데 목표 수익률이 40% 50% 60% 되니까 1년 넘어도 들고 있는 거지. 왜냐면 연 20% 기준으로 따지면은 2년에 50% 먹으면 되거든. 올해까지 50% 먹으면은 목표 수익률 달성하는 겁니다. 평단 35,000원인데 오히려 중간에 불 더 탔는데 35,000원에 1.5배 해보시면은 5만원 중반대 가면은 50% 먹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때 50% 먹고 팔면 돼. 아니 5만원 뭐 근처 갈 때 쏠 때 그때 비중 조절하고 불 더 타버리면 돼.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본인 타이밍에 맞는 종목을 사셔야지. 야 1년을 넘게 들고 있어 주식을?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단타 치면 그 돈을 얼마나 버는데, 야 1년을 나는 뭐 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 본인 타이밍에 맞는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남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그걸 들어가서 그 전략에 내가 억지로 맞추면은 나랑 안 맞으면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종목 장세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처음에 뭐 떡볶이집을 차렸을 때, 처음에 밥집을 차렸을 때 첫 한 달, 첫 세 달은 장사할 때 힘들다 그러잖아. 주식시장도 처음 들어오면은 첫 시드는 수업료라 그러잖아. 왜냐면은 나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장사를 했을 때 단골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은 우리 집 와가지고 아주 호의적이고, 그치 막 사람들 막 모집해오고, 야 얘는 알바 쓰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이구 저 진상새끼 저건 안 오면 안 돼. 저 내쫓고 싶다 이런 친구들 분명히, 그런 손님 분명히 있을 거야. 주식도 분명히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나랑 맞는 종목, 나랑 안 맞는 종목.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 머리에 잘 들어오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 종목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많이 알려진 종목, 그 중에서도 조금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계속 놓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단골을 만들어야 돼요.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